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바사영입니다.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뭐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모카는 제 겁니다! 이거 하려고. 아이고, 다들 자기 거래. 아, 미치겠다. 오늘 나와서 무슨 얘기해 주시려고요? 오늘은 수입차 판매량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테슬라 모델 Y가 판매량 1등을 차지하면서 1등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잖아요.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이번 달에는요, 더 놀라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바사 형님과 함께 6월 수입차 판매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동차 판매 데이터는 저희가 카이주를 참고하고 있어요. 카이주 윤수정 기자. is you. 수정아 사랑한다. 결혼 축하하고 행복해라. 아, 나 진짜. 업계 여성 네. 기자들은 다 서로 친한가 봐요? 친하죠. 이제 얼마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똘똘 동맹이 뭉치는구나. 그쵸.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러시죠? 무슨 소리예요? 앞담화하죠. 네, 6월 수입차 판매량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꽤 늘었습니다. 네. 지금 4.9%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에도 엄청 늘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요. 매달 매년 늘기만 해요. 시국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 더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 돈을 자꾸 버니까 이거 쓸 데가 없어. 해외 여행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에이 이거 이럴 바엔 그냥 포르쉐나 사자. 이럴 거면 그냥 페라리 사지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보복 소비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약간 못 참겠어요. 포르쉐 삽니까? 참을 수 있는 시기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든 진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진짜 많이 들지 않나. 내가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려고 한 1,000만 원 모아놨다. 오.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거는 풀리면 바로 간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그냥 써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 지금 판매량이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수입차들이 이번에 반도체 이슈를 좀 피해가기 좀 어려워서 수입차들 중에서도 옵션들이 조금 빠진 마이너스 옵션 차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뭐 국산차도 이거는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좀 회복된다고 하니까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마이너스 옵션으로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좀 맞아요. 손해보면서라도 난 사겠다. 진짜 심각한 게 네. 제가 포르쉐 매장에 요번에 살짝 가봤더니 911을 만약에 사려면 지금 돈을 500만 원을 넣고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와, 1년 반을. 반? 만약에 먼저 받으려면 전시차를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VIP만 가능하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했던 그런 전시차를 할인 한 푼도 안 해주고 제 가격 그대로 판대요. 에이? 근데 그거 줄 서서 그게 사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 그거라도 달라 그랬어요. 진짜요? 저도 그거라도 달라. 어떻게 그렇게 호갱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보복 소비 이런 거 엄청난 거예요. 손해 그런 거 보더라도 맞아요. 난 네. 사겠다. 우리가 지금 수입차 판매량을 보고 있는데 사실 수입차의 경쟁력이 괜히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나오는 국산차 신차들의 가격이 요 정도 되면은 조금 돈 쓰면은 수입차 사겠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벤츠 딱지 붙어 있는 A 클래스. 오. 3천만 원대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타고 온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파이드 9,200만 원이었거든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 정도면 수입차 E 클래스 중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 그 정도니까 수입차가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소세가 지금도 인하돼 있는 상태잖아요. 1.5%까지 내렸었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요 인하폭을 약간 줄여가지고 3.5%로 인하가 됐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킬 만한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개소세를 큰 폭으로 인하를 시킬까? 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 인하할 때 빨리 차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하세요. 설득되네. 올해 안에 안 사면 과연 할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자동차에서 개소세가 은근 커요. 사실 자동차에 왜 개소세를 매겨? 맞네. 이게 원래는 개소세가 아니고 특별소비세, 특소세였어요. 그러니까 사치품에 매겨지는 거였다고. 골프채, 그렇죠. 스키용품 이런 몇 개 없었는데 자동차만 이게 남은 거야. 자동차가 뭐가 사치용품이야 요즘 필수품이지. 개소세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장 못판 브랜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못판 브랜드 마밤 두둥탁. 33위는 에스턴 마틴이고요. 3대 팔았대요. 어. 못 판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잘 팔린 거예요. 에스턴 마틴은 전 세계적으로 하긴. 그렇게 많이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그렇죠. 되게 소량으로 생산해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는 차죠. 저도 구입하고 싶네요.
이게 멋있어요, 근데? 저는 에스턴 마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멋있어요? 제일 멋있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멋있는 차가 한 250개 있는데. 근데 코로나 이전부터 워낙 판매량이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요? 중국 지리 자동차에 인수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작년에 CEO를 확 바꾼 거예요. 벤츠 AMG에 있었던 사람을 토비아스 메어스라고 그 사람이 오면서 좀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앤디 팔머는 그럼 잘린 거예요? 잘렸죠. 집에 가셨구나. 바이바이. 네. 근데 실제로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되긴 했더라고요. DBX SUV.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길에서 갑자기 이제 앞차가 DBX였던 적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와 저렇게 멋있는 차가 있었어. 그 궁둥이가 멋있어요. 진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긴 했다고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뭐 신차 계획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오질 않네요. 그래도 이제 벤츠 등을 좀 업고 살짝 다시 뛰어보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벤츠 등을 왜 업어요? 벤츠가 지분이 한 20%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벤츠 엔진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 신차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 V8 터보 엔진 같은 거는 벤츠랑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죠. 이제 에스턴 마틴이 새로운 차들 많이 내놓을 수 있기를 또 기대해보게 되네요. 구독자 100만 되는 순간 에스턴 마틴 사신다고. 좋아요.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순위 23위는 제규어네요. 24대. 섭섭한데. 네. 제규어 예전에 한창 이 세계를 막 호령하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규어, 랜드로버 엄청 많이 팔렸었잖아요. 이 영국 차들이 길에 없는 차는 다 AS 센터 들어가 있다고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22위는 롤스로이스입니다. 25대. 뭐야 제규어보다 더 많이 팔렸네. 롤스로이스가 25대가 팔렸어요. 뭐야? 영국 브랜드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잘 그러네. 팔리는 거. 웃기네. 롤스로이스는 영국 브랜드지만 독일인이 만들죠. 맞네요. 엔진이나 설계나 뭐 등등등을 BMW가 공유하기 때문에 품질과 럭셔리 둘 다 잡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 탐나세요? 21위는 람보르기니입니다. 31대. 람보르기니 그러게요. 람보르기니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내년 판매량까지 다 마감됐어. 못 사.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네.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계약을 만약에 해서 차를 뽑자마자 차에다 실어서 중고차 딜러한테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붙죠. 중고차로 파는 순간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게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정말 VVIP들한테 특별히 딜러가 우리 차 많이 사줬으니까 우리가 이거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와, 주는 차. 람테크네요. 람테크. 람테크 가는. 나는 우루스 하면 우루사 생각나는데 우루스. 근데 람보르기니가 특히 후시국에 판매량이 엄청 높아요. 글로벌 기사를 좀 보니까 우루스도 잘 팔리는데 네. 진짜 그 소량만 생산되는 하이퍼카 있잖아요. 네네. 시안 이런 모델들이 다 그냥 매진 행렬이래요.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1000억 딱 벌었으면 람보르기니 사야지. 19위는 벤틀리입니다. 64대. 와, 저희가 이번에 네. 벤틀리 플라잉 스퍼 시승했는데 꼭 오. 기대 부탁드려요. 자, 5위부터 살펴보면요. 5위는 폭스바겐입니다. 1667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폭스바겐. 올랐네. 폭스바겐 판매량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T-록 그리고 제타 같은 모델 때문인 거죠. 아니 왜 티구안 이런 게 가장 인기잖아요. 파사트도 인기고. 근데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건 없는 거야. 티록하고 제타만 갖고서 이걸 팔았다고? 야, 말이 되냐? 역시 가격. 이걸 그쵸.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할인을 또 엄청 했더라고요 이번에. 2천만 원대의 제타, 2천만 원대의 티록 이런 걸 뿌려버리니까. 그니까. 국산차가 지금 다 3천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누가 저렴해요. 아반떼를 사겠어요. 많이 사지. 많이 더 많이 사는데. 사지. 더 많이 사지. 근데 저 이제 신형 티구안 나오는 거 아세요? 이번 달에 22일에 연례 기자간담회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신형 티구안이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또 단정된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하반기에는 폭스바겐에서 신형 골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8세대 신형 골프 새로운 플랫폼으로 또 등장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정말 골프는 언제나 실망시킨 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왔는데 ID3, ID4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서 이거 들어오면 큰일 나겠는데 생태계 파괴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그게 문제지. 네, 4위는 아우디입니다. 1847대. 아우디는 지난달에 진짜 저조했죠. 229대 팔았대요, 지난달에. 어떡해. 예전 같으면은 약간 아리까리해도 일단 팔고 봤어요. 팔고 나서 문제 있었나? 라면 그거 고쳐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우디는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출고고 중지. 하도 얻어맞아서 맞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문제 있으면 아예 팔지 말고 넘어가자. 그렇게 그냥 한 달 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좀 쉬었고 이제는 다시 회복된 것 같습니다. 6월달에 Q5도 출시가 또 됐잖아요.
고성능 SQ5까지 내놓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경쟁 모델인 X3나 GLC 벤츠 이런 모델들에 대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SQ5를 이길 수 있는 차는 사실상 없는데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SQ5는 진짜 독특한 장르의 자동차예요. 가면 화가 나 있다고. 차가 부릉부릉부릉 앵그리. 한번 타보셔야 되는데 SQ5는 진짜 섹시한 자동차예요. 디젤인데도 그래요? 불구하고 사운드가 막 와와와 진짜 멋있다니까. 3위는 테슬라입니다. 4,860대. 와. 테슬라가 3위를 했어? 와, 상반기에만 테슬라 판매량이 1만 대가 돌파를 했네요. 사실 만 대는 당연한 거고요. 테슬라가 얼마까지 팔 수 있냐면 5만 대까지는 팔 수 있어요. 왜 5만 대냐면 비만용의 차라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한미 FTA가 네. 미국 기준에서 인증받은 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팔 수 있는 한계가 5만 대입니다. 그래서 5만 대가 넘는 순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증을 새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5만 대를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수익을 높여가는 방향, 그렇게 아마 테슬라는 방향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지 않나요? 공장도 더 늘리고 뭐 이러면서 점점 원가를 낮추고 있어서 동급의 현대차나 다른 브랜드들보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달에 테슬라 보면 네. 레이더를 굳이 제거를 했어요. 아, 그니까요. 지금 테슬라 레이더가 달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라이다까지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레이저 센서 좀 달아달라 이랬더니 레이저 센서 필요 없고 레이더도 사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없애버렸어요. 미국 생산분이긴 한데 어쨌든 레이더를 제거하고 나니까 과연 안전한 것인가, 뭔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고, 그래서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NHTSA도 별 5개에서 제외를 했고요. 근데 뭐 다시 테스트했어. 미국에서 컨슈머 리포트 이런 데서 테스트했더니 또 안전 최고 등급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더 없어도 되는 거였나? 근데 저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비 오고 이러면 그 카메라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야간에. 그렇죠. 만만치 않은 않은데. 일이에요. 근데 뭐 인간도 운전할 때 보면 두 눈으로 운전하잖아. 인간이 레이더를 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만큼 이렇게 똑똑한 두뇌를 갖게 되면 눈 하나로도 충분히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근데 테슬라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눈을 8개를 넣는다. 근데 이게 레이더 뭐 라이다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인증이 되기 전까지 이거를 삭제해버리는 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왠지 있던 걸 뺐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서운한 것 같아.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 또 이게 원가가 비싸거든요. 그런 거 외에도 얼마 전에 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출시했잖아요. 아, 플레드는 플레이드. 정말 플레이드 아니야. 플레드야. 아 근데 Played. 아니야. Flag. 이게 미국식으로는 플레드고 영국식으로는 Played. 플레이드. 브리티시 액센트를 갖고 계셨었군요. Of course. 오 마이 갓. 왜 이런 거에서 빵 터져? 얼마 전에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출시된 거를 타고 가는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야,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우리나라 코나처럼 그냥 불이 확 난 게 아니고 차가 불이 난 채로 움직였어요. 약간 비탈에 있었는데 어떡하죠. 불이 난 채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불이 나서 레딧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화재가 나면 소방서까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이 있나 보다. 소방서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미치겠다. 너네가 뭘 몰랐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는 누구.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와. 좀 지겨운데 BMW가 정말 잘했거든요. 네. 요번에 무려 6,500대를 팔았어요. 근데 벤츠가 몇 대 파는지 딱 보고 있는 것 같아. 전화해서 BMW 몇 대 팔렸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파는 것 같아. 팔아주세요. 300대 더 팔아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1등 했습니다. 2위는 BMW인데요. 네. BMW가 판매량이 꽤 증가했네요. 그러니까요. 5 시리즈, 5 시리즈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E 클래스가 절대적으로 5 시리즈보다 더 나은 차로 여겨지고 있는데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BMW 5 시리즈가 더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둘 다 한번 시승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테슬라. 자, BMW의 전기 SUV가 올해 11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iX. 요거 주행거리를 보니까 WLTP 기준으로는 600km가 넘을 거다 하는데 한국에선 또 모르죠. 한 100km 빼면 대충 맞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500은 넘겠죠? 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비주얼이 이제 왕코예요. 저희가 스파이샷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BMW iX가 지금 막 서울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되게 많은데 조금 독특하지만 멋있는 것 같아. 뇌이징이 된다니까요, 이게? 약간 코가 작으면 이제 좀 답답해. 냄새 못 맡을 것 같아.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번에 S클래스의 판매가 정말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고 하죠. 사실려 했었잖아요. 계약하고 실제로 받는 그 전날에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60% 정도가 인수하지 말라는. 뚜루링. 나 S클래스 사는 게 좋았어? 그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911이래. 역시 내가 아직 젊어서 아직 S클래스 탈 나이가 안 됐나 봐요. 진짜 119 불러야 되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EQA 주행거리도 공개됐습니다. 야, 근데 너무나 슬픕니다. 306km. 그런 대로 괜찮지 않나? 아, 근데 이게 막상 살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부산도 못 가는 거예요. 부산 운전하고 몇 번 가봤어요. 아니, 근데 가격이 진짜 센세이셔널 했어요. 5,990만 원인데 6천만 원 이하가량이 보조금 지원 100%를 받으니까 1,2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4천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벤츠 SUV인데 4천만 원이야? SUV 전기차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주행거리가 이제 300이 겨우 넘는 수치로 나오니까 물론 가격을 생각하면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막상 현실적으로 정말 이 차를 몰고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타이칸 같은 경우도 200km 남짓의 주행거리를 보여줬었는데 350km는 충분히 가더라고요. 거의 400km 가까이 가는 걸 보면 테스트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 주행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나라에선 히터를 최대한으로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한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30도도 아니고 25도도 아니고 최대한. 그러니까 어떤 차는 되게 히터가 잘 돼 있을 거잖아요. 어떤 차는 잘 안 돼 있을 거잖아. 그렇죠. 잘 안 돼 있는 차에 되게 유리합니다. 히터가 후진 차들은 온도가 어느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빨아먹지 않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EQC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온도 세팅을 32도까지 할 수 있다가 최근에 27도까지밖에 못 올리도록 축소를 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기도 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주행거리 테스트인가? 근데 요즘 벤츠가 약간 그 품질 문제 이슈가 좀 있어요. E클도 그렇고 S클도 그렇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차들은 다 시동이 꺼진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벤츠 S클래스 S63AMG를 탔었는데 이게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원래 있었어요. 그때 왜 골프채로 차 부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S63AMG 타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시동이 꺼지는데 그걸 잡지를 못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자동차의 기능을 끝까지 끌어다 쓰면은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요? 내연기관의 어떤 한계 같은 게 결국에는 도달한 거예요. 아마 이제 점점 전동화되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야지 않을까 싶네요. 내연기관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델별 판매량 또 살펴볼까요? 네, 49위는 포르쉐 911입니다. 173대. 그 중에 한 대. 계약만 했어요. 계약할 때까지는 즐거웠어요.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쯤에 받을 수 있겠죠? 했더니 내년은 좀 힘드시고요. 내후년에 받으실 수 있다고. 내후년? 너무 심하다. 지금 모델 3도 있으시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911이 없잖아요. 디로리. 네, 4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입니다. 225대. 야, GT가 이렇게 잘 팔려요?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MG GT 2도어가 있고 네, 4도어가 있습니다. 쿠페는 사실 AMG GT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손색이 없어요. 근데 4도어 AMG GT는 사실상 이거는 E클래스의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AMG GT라고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약간 파나메라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약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911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 약간 911 스타일링을 그렇죠. 하니까 잘 팔리는 파나메라 좋아하시죠? 네. 37위는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257대. 보조금도 못 받고 1억 5천이 기본인데 대단합니다. 2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입니다. 406대. 야. 이 A클래스는 사실 비밀이 있어요. 일단은 A클래스가 싸서 잘 팔리는 것도 있고요. 벤츠에서 차를 2대를 사면 1+1으로 할인해줍니다. 대박이다. 둘 다 10%씩 할인해줘요. 와. 그러니까 S클래스 사시는 분들은 꼭 A클래스를 끼워서 사요. 엄청난 파격 마케팅이군요. 자, 19위는 BMW 7 시리즈입니다. 424대. 야, 제가 도로에서 7 시리즈를 봤을 때 압도되는 느낌 좀 있더라고요. 콧구멍이 너무 커서.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적정하게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다 뇌징이야. 그런가 봐요. 지금 막 이만해지니까 저 정도면 적당하네. 처음 나왔을 때마다 우리가 욕을 했는데 이래도 욕할 거냐 이러면서 먹어라 코 이러니까 이제 7 시리즈 괜찮네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18위는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430대. 미리 계약한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하는 게 곧 판매량. 17위는 BMW X7입니다. 엄청 큰 차죠. X7이 1억 3천이거든요. 포르쉐 카이엔보다 더 비싸거나 거의 대등한데 X7을 이렇게 많이 산다고? 야, 대단합니다. 16위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의 매력은 뭔가요? 엄청 크다는 거죠. 3열에 앉아도 넉넉하고 그리고 3열 시트가 전동으로 접히고 열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펠리세이드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전동으로 접히고 더블 폴딩 되고 그 밑에 또 실리고 돌고 뭐 난리가 나요. 정말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는 시트. 이게 포드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15위는 BMW X3입니다. 492대. 근데 이제 14위를 보니까 X5고 494대를 팔았어요. BMW는 왜 이렇게 몰려있지? 물량
조절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뒤에 백오더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것 같아요. 1억 5천 드릴 테니까 차 좀 주세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13위는 미니 쿠퍼입니다. 577대. 놀라운데요. 왜냐면 미니 쿠퍼가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요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셨나요? 요번 시승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 내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바뀐 그릴 때문에 호불호가 네. 좀 많이 갈리고 있지 않나. 수염이 이렇게. 네. 깜찍하긴 한데 면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차가 귀엽지만 우습진 않아야 되는데 약간 우스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12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입니다. 598대. 오? 근데 11위를 보니까 GLB인데 600대예요. 두 대 차이. GL2는 사실 워낙 인기였던 차고 네. GLB는 나오자마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GLB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면서 B라는 이름이 좀 무색할 만큼 굉장히 커요. GLB 실내에 타보니까 굉장히 넉넉한 패밀리카로도 괜찮을 그 사이즈여서 근데 가격은 또 GL2보다 저렴하니까 많이 저렴하죠. 5,200만 네. 원이에요. 네. 소렌토보다 조금 올리면 이걸 살 수 있고 벤츠 엠블럼 가져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워너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입니다. 649대. 근데 이제 신형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엄청나게 바뀌는데 이거를 649대나 샀다고? C클래스가 미니 S클래스라고 할 만큼 바뀌었어요. 오. 인테리어 같은 거는 진짜 S클래스 인테리어 같더라고. 이번 S클래스 인테리어가 너무 젊게 나왔다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게 C클래스로 오니까 딱 어울려. S클래스 디자인이 이전에는 E클래스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엔 C클래스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 디자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9위는 렉서스 ES입니다. 659대. 생각보다 많이 팔렸네요. 렉서스 회복했습니다. 닛산 왜 그렇게 일찍 철수한 거예요? 그냥 좀만 그러니까. 버텼으면 됐을 것 같은데 렉서스 이렇게 잘 팔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마 이제 반도체를 좀 타격을 덜 받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왜냐면은 최신 기술을 사용한다기보다 약간 옛날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토요타가 워낙에 보수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네. 새로운 것들을 도입할 때 만약에 뭐 지진이 나서 문제가 생겨도 차를 계속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반도체 문제가 생겨도 뭐 충분히 물량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주문하면 뭐 한 달 이내에 차를 받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쵸. 나는 1년 반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뭐야. 네, 8위는 BMW 3시리즈입니다. 772대. BMW에서는 3시리즈 기반 전기차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정말 다이나믹한 자동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의 전기차라면 사고 싶은데 얼마 전에 BMW 관계자분이 연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설문조사를 봤더니만 다 전기차 내용인 거예요. 우리 BMW가 앞으로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름은 어떤 게 좋을까요?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BMW의 전기차가 기대되세요? 어떤 전기차를 갖고 싶으세요? BMW가 사실 되게 혁신적으로 빠르게 전기차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간 브랜드가 BMW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빨리 나와서 사방에서 총알을 맞으면서 전사했어. 그러고 나서 다른 테슬라 나오고 뭐 등등등 해서 시장이 무르익으니까 이제 보니까 좀 늦은 거야.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다시 합니다. 뭔가 이제 절치부심해서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하고 하는 거 보니까 3시리즈 기반의 전기차 꽤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네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7위는 아우디 A6입니다. 791대. 사실 A6가 지난달에는 출고 정지가 돼서 전혀 내놓지 못했는데 이달부터는 정상 출고한다고 하니까요. 뭐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차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6위는 폭스바겐 티록이죠. 1029대. 티록이 이렇게 많이 팔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이 소형 SUV 시장은 K 소형 SUV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장을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야? 했는데 되네. 엄청난 할인을 했죠. 할인을 22%. 네? 22%? 현대차에서도 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22%? 거기다가 5년 안에 15만 킬로 보증. 대단합니다. 엄청난 할인. 코리아에 차 버리시는 거예요? 오, 대단한데?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그러니까요. 5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1181대. 왜 5위예요? 여기서 나오래가 아닌데 1등이거나 진짜 못해도 2등이었는데 물량이 없었나봐. 아닌 것 같아요. 폐리 되고 나서 성형수술 했는데 약간 부작용. 성형수술 부작용. 요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물량이 없어졌다고 해요. 상품성을 많이 개선했는데 기존 물량을 다 소진하고 요걸 갖고 온다. 요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뭐 다음 달이 돼봐야 알죠. 네, 4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1682대. S클래스 잠깐만. S클래스가 가장 싼 게 지금 1억 5천? 근데 이게 1682대라니. 대한민국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아니 지난달에도 1600대가량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저는 계약 취소했습니다. 네, 3위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1972대. 지난달에 판매량 1위였는데. 그렇죠. 네. 3위까지 내려왔네요. 아이오닉이 더 나아서 그런가? 근데 이번 달엔 실제로 아이오닉 5가 더 팔렸어요. 모델 Y보다? 네. 어? 현대차가 아이오닉 5 생산량을 늘리려고 완전 몰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지난달보다 더 팔린 상태. 저는 EV6 계약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아 뭐 EV6도 그렇고 벤츠 EQA도 그렇고 이번 달부터 출고가 될 거거든요. 이게 출고되면 또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자, 1위는 뭘까요? 1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와, 2884대. 이야. 김한용의 차가 역시 잘 팔리는구나. 어머나 세상에. 역시. 아니 막 대기 인원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맞아요. 뭐 대기 물량이 보통 몇만 대 수준으로 그냥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차가 그냥 판매 대수 이런 정도예요. 2위는 BMW 5 시리즈입니다. 2021대. 오, 5 시리즈 정말 와. 많이 팔았네요. E 클래스 꺾었어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니까. 아마 BMW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을걸? 야, 우리가 이제 1등 하나 보다. 이랬는데, 했는데, 아, 테슬라가 테슬라식. 진짜 얄밉네요. 이제 엔딩을 멋지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오늘 간만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자주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차박사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지식도 풍부하시고 제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형님 무슨 차 사고 싶어요? 순위 아니면 에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이요? 아니 근데 저 오늘 타이칸을 봤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아휴 참 사고 싶은 차는 많은데요.